식사 후에 자연스럽게 찾게 되는 믹스커피, 하루의 피로를 달래는 달콤한 한 잔이 우리 어르신들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침밥을 마치고 점심 식사 뒤에 저녁에도 습관처럼 따라오는 믹스커피.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없으신가요? 이렇게 매일 마셔도 괜찮을까? 자녀들은 끊으라고 하고 주변에서는 몸에 해롭다고 하지만 수십 년 동안 함께해 온 이 즐거움을 당장 내려놓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믹스커피를 완전히 끊어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조절하고 양을 줄이고 섞는 방법을 바꾸면 믹스커피는 여전히 어르신들의 기분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혼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왜 같은 믹스커피가 어떤 분에게는 괜찮고 어떤 분에게는 문제를 만들까요? 답은 패턴과 체질입니다. 76세 오모 어르신은 아침과 점심 식사 후에만 반포씩 뜨거운 물 대신 보리차에 타서 드셨습니다. 공복과 저녁 이후는 금지 하루 총 당분과 물 섭취량을 항상 적어 두셨죠? 정기검진에서 혈당과 혈압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반대로 70세 이모 어르신은 밤 10시 이후 TV 보며 두세 잔씩 공복에 진한 농도로 마시곤 했습니다. 잠이 얕아지고 속쓰림이 잦아졌고 다음 해 공복 혈당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한 잔이라도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마셨는지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69세 류모 어르신은 당 조절이 걱정되어 아예 끊어야 하나 고민하다가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시판 믹스 반포에 뜨거운 물을 넉넉히 붓고 계피가루를 아주 소량 뿌려 향만 더했습니다. 달달함을 줄이고 향으로 만족도를 높인 셈이지요. 식사 후에만 천천히 마시고 곁에 물컵을 두고 한 잔을 더했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밤에 찾던 군것질이 줄고 새벽 갈증도 줄었습니다. 세 분 모두 커피를 끊은 것이 아니라 다르게 드신 경우입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믹스커피의 속을 들여다보면 왜 조절이 필요한지 이해가 쉽습니다. 대부분의 포장에는 커피가루, 설탕, 크리머가 들어갑니다. 한 포에 들어있는 설탕은 대략 몇 그램, 크리머는 식물성 기름과 유당분이 섞여 부드러운 맛을 만듭니다. 여기에 카페인이 더해져 각성을 일으키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혈당, 혈압, 위산, 심장 박동을 조절하느라 분주해집니다. 젊을 때는 큰 무리가 없어도 60대 이후에는 인슐린 반응과 카페인 분해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한 잔이 더 오래 몸에 남고 밤잠을 깨우거나 속을 자극하며 다음날 피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부 나쁜 건 아닙니다. 커피의 폴리페놀은 항산화 작용이 있어 적정량에서는 이득이 있습니다. 관건은 양과 타이밍과 혼합입니다. 이제 어떻게 바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타이밍을 고정합니다. 식사 후 30분 이내에만 드세요. 공복에는 위산과 혈당 변동이 커지고 밤에는 카페인이 수면을 방해합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가급적 피하고 꼭 마셔야 한다면 잠들기 6시간 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양을 반으로 줄입니다. 반포 습관이 핵심입니다. 작은 컵이든 큰 컵이든 한 포가 아니라 반포로 시작해 뜨거운 물을 더합니다. 처음에는 싱겁게 느껴지지만 사흘만 지나면 입맛이 적응합니다. 셋째, 물을 곁들입니다. 커피 한 잔에 물 한 잔을 늘 붙여 다니세요. 카페인의 이뇨작용으로 빠져나가는 수분을 보충해 두통과 피로를 막습니다. 넷째, 완충 음식을 같이 둡니다. 단백질이나 식이섬유가 있는 간단한 곁들임이 혈당 급상승을 완화합니다. 삶은 달걀 반 개, 무염경과 한 줌, 두부 몇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다섯째, 입안을 헹굽니다. 달달한 커피 후에는 물로 가볍게 헹궈 치아 착색과 단맛의 여운을 줄이면 한 잔 덜을 예방합니다. 이 원칙 위에 건강 레시피를 얹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리차 라떼 방식입니다. 뜨거운 물 대신 따뜻한 보리차에 반포를 타면 구수함이 올라와 설탕을 줄여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카페인 흡수 속도도 완만해집니다. 두 번째, 두유 믹스 방식입니다. 무가당 두유를 소량 부어 크리머 절반을 대체하면 포만감은 늘고 지방 조성은 나아집니다. 두유를 많이 붓는 대신 커피 물을 충분히 더해 농도는 연하게 유지하세요.
세 번째, 향만 더하기입니다. 계피 가루를 아주 소량, 손끝으로 톡 흩뿌리면 단맛 기대감이 채워져 설탕을 덜어도 만족감이 유지됩니다. 과하면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 향만 더한다는 느낌으로요. 네 번째, 아이스 반반법입니다. 컵에 얼음을 먼저 넣고 반포를 녹인 뒤 찬물로 채우면 진함은 줄고 한 잔을 오래 마시게 되어 총량이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저당 제품과의 혼합입니다. 기존 믹스 반포에 무가당 인스턴트 블랙을 티스푼으로 아주 소량 섞으면 향은 진하고 당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하면 믹스라서 맛있다는 느낌은 살리고 부담은 낮출 수 있습니다. 계절과 상황에 따라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여름에는 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므로 커피 뒤 물 한 잔이 필수입니다. 야외 활동 전에는 진한 커피 대신 연한 아이스 반반법이 안전합니다. 겨울에는 실내가 건조하니 커피 전후로 따뜻한 물을 먼저 한 컵 마시고 시작하세요. 건강검진 전날 밤이나 아침 공복 검사가 있는 날에는 커피를 건너뛰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이나 행사로 식사 시간이 불규칙한 날은 공복금지 원칙 하나만 지켜도 속쓰림과 어지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약과의 만남도 살펴봅니다. 혈압약 중 일부는 카페인과 함께 혈압 변동을 키울 수 있습니다. 부정맥이 있는 분은 진한 커피 후 두근거림이 길게 남을 수 있습니다. 갑상선약, 철분제, 골다공증 약은 커피와 멀리 떨어뜨려 드세요. 약 복용 후 최소 2시간은 간격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면제, 항불안제와 카페인은 서로 방향이 반대입니다. 저녁 이후 카페인은 피하고 낮에라도 자주 두근거리거나 불안이 심해지면 양을 더 줄여야 합니다. 어떤 약을 드시는지, 병력이 무엇인지 따라 안전선은 달라집니다. 본인에게 맞는 잔수와 시간을 의료진과 함께 정해 메모해 두세요. 자주 받는 질문들에 답해 보겠습니다. 하루에 몇 잔이 안전한가요? 다른 카페인 섭취가 없다면 대개 2잔 이내, 그마저도 반포 기준으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오후 2시 이후는 가능한 피하세요. 디카페인 믹스를 마시면 되나요? 카페인은 줄지만 설탕과 크리머는 그대로일 수 있어 라벨을 꼭 확인하세요. 가능하면 저당 제품과 섞거나 반포만 사용하세요. 아메리카노로 바꾸면 무조건 더 좋은가요? 당과 지방은 줄지만 쓴맛을 보상하려고 시럽을 넣으면 본말이 전도됩니다. 연하게 천천히 물과 함께가 핵심입니다. 당뇨인데 믹스커피를 완전히 끊어야 하나요? 개인마다 다릅니다. 식사 후 반포 완충 음식과 함께 밤 금지라는 3가지를 지키면서 혈당 기록과 함께 반응을 확인해 보세요. 흔들림이 계속되면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완전 중단을 고려합니다. 변비에 도움이 되나요? 커피가 장운동을 잠깐 자극할 수는 있지만 수분을 빼앗아 오히려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물과 식이섬유가 우선이고 커피는 보조입니다. 치아 착색이 걱정돼요. 한 잔 후 물로 가볍게 헹구고 양치질은 30분 뒤에 하세요. 산성 음료 직후 즉시 양치질은 범랑질에 자극이 됩니다. 이제 일주일 적응 계획을 드립니다. 1일차와 2일차는 평소와 같은 시간에 반포로 바꾸고 물컵을 곁에 두세요. 3일차와 4일차는 저녁잔을 과감히 빼고 오전과 점심 후만 유지합니다. 5일차는 보리차 라떼 방식으로, 6일차는 두유 믹스로, 7일차는 계피향만 살짝 더해 자신에게 맞는 조합을 찾아보세요. 이 과정 내내 공복금지, 물 한 잔 추가, 천천히 마시기라는 3줄만은 절대 흔들지 마십시오. 일주일이 지나면 달달함에 대한 갈증이 눈에 띄게 줄고 밤잠이 가벼워지며 다음날 입속이 한결 개운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나누겠습니다. 73세 민모 어르신은 아침에 믹스 한 잔 없으면 하루가 시작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끊는 대신 방식만 바꾸자고 권했습니다. 반포, 보리차, 물 한 잔, 식사 후 20분, 이 4가지를 종이에 적어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3주 뒤 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남습니다. 선생님, 저는 커피를 사랑하는데 제 몸도 사랑하고 싶었어요. 이제 둘 다 지킬 방법을 알겠어요. 정답입니다. 건강을 위해 기쁨을 모두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쁨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라벨을 꼭 읽으세요. 저당, 무가당, 크리머 함량 표시를 확인하고
내게 맞는 제품을 두세 가지 정해두면 외부에서도 흔들림이 적습니다. 여행 가방에는 작은 빈 병을 하나 챙겨두세요. 식당에서 받은 뜨거운 물에 반 포만 덜어 타면 즉흥적인 과식을 막아줍니다. 집에서는 컵을 바꿔보세요. 넓고 얇은 컵은 향이 먼저 올라와 적은 양으로도 만족감을 줍니다. 생각보다 이런 소소한 장치들이 한 달, 석 달, 6달을 만들어줍니다. 몸은 작은 일관성에서 큰 안정을 얻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공복금지, 밤금지, 반포 시작. 물 한 잔을 곁에 완충 음식을 함께 라벨을 읽고 나에게 맞는 조합을 찾는다. 커피는 적으로 돌릴 대상이 아니라 사용법을 익힐 도구입니다. 오늘 들으신 대로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내일 아침 입안의 개운함과 가벼운 머리, 덜한 갈증이 작은 보상으로 찾아올 겁니다.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도 건강을 지키는 방법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하루를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생활의학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 주시면 또 한 분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오늘도 당신의 한 잔이 당신 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